지금부터 동아시아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쪽팔리죠? 저 이거를 쪽팔리는데 지금 엄청 찍고 있어요. 네, 아무렇지도 않아요. 네. 센스지기를 쌓여하는 동아시아사 수업입니다. 네, 오늘은 2학년 초지고등학교 2학년 6반 학생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요 편이랑 다음 편 아마 6반과 함께 찍을 건데 우리 박수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굉장히 2학기 들어서 굉장히 상승세예요. 네, 수행평가 점수도 굉장히 여러 분반이 높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거 오늘 거는 근대사인데요. 굉장히 조금 한글을 여는 것들을 배울 건데 굉장히 조금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잠깐 집중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평소에 수업 듣는 것처럼 여러분들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카메라도 안 나오는데 다른 반 찍어봤더니 뒤에서 지가 긴장해서 이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럴 필요 없고요. 목소리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보는 거니까요. 네, 굉장히 빠르게 제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만 지금 수업 시간에 3편째 찍고 있어요. 네. 자, 한번 보시죠. 제목은 서양 세력의 등장과 동아시아 국가의 개항인데 오늘의 핵심 단어는 바로 요 개항입니다. 개항은 무슨 뜻이라 그랬죠? 한글을 여는 거라고 이야기했죠. 네. 도영이가 한번 앞에 나와보더니 이제 자신감이 붙었어요. 막 하더니. 네. 자, 한글을 여는 건데요. 청나라, 그다음에 일본, 조선, 베트남이 다 한글을 여는데 좀 외부의 그러한 압력에 의해서 이제 여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청나라는요 원래 공행무역이라고 하는 것을 진행했었습니다. 원래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조공무역을 주로 했었는데 이제 영국 상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행에서 공무원이에요. 상인인데 국가에서 허용한 상인들이 광저우에서 영국과 무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 무역을 하는 것을 우리가 편무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영국이 중국의 물건을 사가는데 영국이 이제 물건을 자꾸 사가다 보니까 자신들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머리를 쓰게 되냐면 얘네들이 중간에 인도를 끼워 넣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과 그다음에 청과 인도 간에 서로 이런 무역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무역의 형태를 삼각무역이라고 하고요. 그 전에 영국과 청나라 간의 직접적인 이러한 교역의 형태를 편무역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 삼각무역으로 인해서 청나라에 무슨 물건이 들어가게 되냐면 아편이라고 하는 마약이 들어가게 돼요. 마약 해본 적 있나요? 없죠? 네, 저도. 쌤은 입에 담배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담배를 굉장히 혐오해가지고 진짜 여기 안에 불 붙이지도 않은 담배를 물어본 적도 없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죠? 그래서 아편이라고 하는 게 들어오게 되는데 이 청나라가 이 아편이 마약이니까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청나라에서 바닷물에 버려버려요. 그것을 빌미로 해서 영국이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게 1차 아편전쟁입니다. 이 아편전쟁에서 누가 승리했을까요? 영국이 승리를 하게 되는데 영국의 최대 목적은 중국이 사람이 많잖아. 중국의 시장을 자신들이 확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편전쟁 이후에 난징 조약이라고 하는 것을 체결을 하게 되는데 그 핵심 내용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핵심 내용 중에 이제 4번째 적혀 있지만 쌤이 봤을 때 가장 큰 핵심 내용은 바로 이 상하이를 포함한 5개 항구를 개항한 겁니다. 그리고 이 청나라는 홍콩을 빌려가죠. 99년 정도 빌려갔을 거예요. 이게 이제 엄청 다른 나라와의 다른 특징인데 이 중국만 땅에 대한 영토를 다른 나라에게 이렇게 빌려주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관세 자주권, 세금에 대한 권한이 청나라가 포기되게 되고요. 영사재판권, 많이 들어봤죠? 치해법권이라고 해서 바로 이 항구에서 일어난 범죄, 영국인들이 포함된 범죄에 대해서 영국이 이것을 주관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아시아에서 처음 맺어진 근대적, 동아시아에서 처음 맺어진 근대적 조약이지만 불평등한 요소를 포함한 조약이 이 난징 조약이 되겠습니다. 자, 일본어로 넘어가죠.
이름 불리고 싶은 친구 있나요 혹시? 세인? 바다? 유진? 수진이? 정우? 아 괜찮아요? 정우의 몸도 자꾸 빨리 좋아지고 몸매 자랑 한번? 자 보시죠. 일본은 그 서양 세력들이 자꾸 들어오게 되면서 네덜란드 상인들한테만 무역을 허용을 하게 되고 기본적으로 해금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본이라든지 이 아시아로 진출하고 싶은 나라가 있었는데 그게 어느 나라였냐면 바로 이 미국이었어요. 근데 이 미국은 태평양을 건너와야 되잖아. 그래서 중국까지 사실 먼 거야. 그래서 중간 지점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거대한 섬나라가 하나 있으니 그게 바로 일본이었죠. 그래서 일본한테 너네 항구를 열어라라고 하니까 안 열어. 그래서 이 페리 제독이 검정색 함대를 이끌고 와서 일본에게 위협을 가합니다. 이때 에도 막부였는데 이 위협에 쫄아서 바로 이 왜 페리 함대가 침몰됐지? 침몰은 아니고요. 어쨌든 페리 함대가 왔다 정도만 되겠어요. 네, 페리 함대가 오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군사력을 과시하게 되고 그 압박에 일본 에도 막부가 쫀 거죠. 그래서 미국과 파친 조약을 체결하게 되니 그게 미일 파친 조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구를 여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미국의 입맛에 싹 맞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요구를 하게 되고 그래서 맺어진 게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이 되겠습니다. 이 조약으로 인해서 일본도 결국에는 항구를 열게 된 것이고 이때 열고 또 연 거죠. 연계된 것이고 미국에게 좀 불평등한 요소가 있었던 거죠. 똑같이 영사 재판권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난징 조약과의 차이는 영토에 대한 부분은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우리나라는 원래 고종이 1863년 임금에 올랐지만 너무 어린 나이에 즉위했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이 통치했죠. 근데 흥선대원군은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우리는 외부 서양 세력과 교류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프랑스와의 전쟁인 병인양요도 일어났었고 66년에 그 다음에 오페르트라고 하는 독일 상인이 우리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의 묘를 파헤치는 사건도 일어났었고 미국과의 전쟁도 일어났었죠. 그리고 외국과 화친하는 것은 곧 나라를 배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척하비를 건립을 했었죠. 하지만 고종이 나이 성인이 되면서 이제 직접 친정을 하게 되면서 고종은 개화의 의지를 좀 나타냅니다. 개항의 의지를. 그럴 때 어때요? 서양 세력이 아닌 조금 가까운 나라, 같은 아시아의 나라인 어디 갔어? 없네. 네. 아시아의 나라. 참고로 필기는 새 무슨 빈 학생입니다. 잘 썼죠? 네. 바쁘게 쓴 거예요. 그래서 고종이 친정을 하는데 무슨 사건이 일어나게 되냐면 일본이 이제 대륙으로 진출하고 싶은 거야. 일본도 항구를 연 이후에 이제 시장을 개척해야 되는데 제일 가까운 데가 조선이었죠. 조선에 진출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무슨 사건을 일으키냐면 우리나라의 운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일으키죠. 1875년입니다. 이러한 위협과 그다음에 고종의 개항 의지가 서로 만나게 이거와 이것이 만나게 되면서 무슨 조약을 체결을 하게 되냐면 1876년에 바로 강화도 조약을 체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강화도 조약 역시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면서도 불평등한 요소를 가지고 있죠. 핵심은 어때요? 바로 세 개의 항구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시해법권의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영토를 해변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이러한 불평등한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대적 조약이면서 불평등한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래도 개항의 의지는 같이 있었지만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이 근대적 법 조약의 이러한 것들이 좀 우리나라가 좀 미숙하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청나라와 거의 조공의 관계만 있었거든요. 외교적인. 근데 이런 조약을 맺었던 것은 거의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불평등한 요소가 있지 않았나
라고 하는 것이죠. 일본도 그래서 이 불평등한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십 년 동안 노력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자, 마지막. 여기까지 잘 나오죠? 네. 마지막 베트남인데요. 베트남은 프랑스에 의해서 항구를 열어요. 근데 프랑스가 왜 쳐들어오냐면 물론 경제적 이유도 있지만 그 빌미가 뭐였냐면 크리스교를 탄압하는 문제로 인해서 그것을 빌미로 쳐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프랑스가 승리를 하게 되고 무슨 조약을 체결하냐면 제1차 사이공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사이공 조약의 핵심 내용은 당연히 크리스교 때문에 일어났기 때문에 성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코친 차이나 동부 삼성을 가져가기로 합니다. 그 다음에 다낭 등 새 항구를 개항하고요. 이 전쟁에 대한 배상금. 그러니까 웬만한 전쟁 이후에는 다 배상금 내용은 들어가 있다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요거보다는 아무래도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죠. 요 난징 조약, 그다음에 미일 화친 조약과 수호 통상 조약, 그다음에 강화도 조약. 그래서 요 세 개를 비교해 보시면 공통점과 차이점 우리 교과서에서도 탐구 활동으로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그런 것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